17년째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만 n번째인 깨볼 끝판왕인 이 커플. 이번엔 진짜 헤어진 걸까? 카디비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일이 없는 것 같이 깨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는 연애사는 정말 말아맛 그 자체였다니까? 헐리우드판 막장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카디비와 오프셋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거침없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2024년 7월 카디비는 남편인 오프셋에게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진 정말 남남인 사이인 듯 보이는데, 여기서 아직까진이란 단어가 포인트야. 왜냐하면 7년 동안 이들의 깨지고 만나고의 반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 필터 없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기도 하고 불같고 거침없어 보이는 카디비의 본명은 Belcalis Marlenis Almanzar. 1992년 10월 11일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서 태어났어. 이 지역은 당시 라틴계 주민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어린 시절 그녀는 할머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카디비 특유의 억양이 이때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은 암울함 그 자체였는데 16살 때부터 갱단원이기도 했대. 보다 못한 엄마와 자주 싸우면서 불화가 커지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이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마저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게 되고 하루빨리 독립할 생각에 일하다 잘린 슈퍼마켓 건너편에 있는 스트립클럽 뉴욕돌스에 들어가서 스트리퍼의 길에 접어드는데, 카디는 스트리퍼였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SNS를 통해 자신을 유명한 스트리퍼로 만드는데, 이때 카디의 A Hoe Never Gets Cold라는 영상이 밈으로 굉장한 히트를 치면서 순식간에 큰 인지도를 얻게 돼. 그리고 카디는 스트리퍼라는 직업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덕에 20살에 $20,000를 벌었고 아파트를 사서 연하동 독립을 했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2016년 클로이 카다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소녀 카디는 엄마가 걱정할 거 알고 백인 가정에서 베이비시팅을 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 거짓말을 했대. 그러면서 언제나 만족했던 직업이라며 스트리퍼였던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 이후 2015년 리얼리티 TV 시리즈 러브 앤 힙합 뉴욕 시즌 6에 출연하는데 특유의 성격 덕분에 순식간에 큰 인기를 얻게 돼. 카디의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바로 이 영상이야. 방송에 그대로 나갔다는데 지금 봐도 너무 웃긴 거 있지? 이런 독보적인 캐릭터가 또 있을까 싶어. 그렇게 방송에서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시즌7에도 출연하다가 래퍼로 전향하기 위해 중간에 하차했다 하더라고.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던 카디는 반짝 스타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지. 마침내 2015년 11월 샤기의 싱글 붐붐에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 카디의 활동명에 숨겨진 비밀이 있거든? 여동생의 이름이 술 이름 헤네시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사람들이 본인을 바카디라고 불러서 여기서 카디를 따오고, 뒤에 비는 기분에 따라 바뀌는데 바카디 또는 본인의 본명인 Belcalis 되기도 한다더라고. 이것도 카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지? 그렇게 래퍼의 길로 들어서고 막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카디의 7년의 깨부사랑 힙합 그룹 미고스의 멤버 오프셋, 국내에서는 카디비의 남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싶지만 무튼 이 둘은 2017년 초 슈퍼볼을 함께 관람하는 등 연애를 시작하게 돼. 한편 카디비는 믹스테이프를 내면서 간간히 활동하다가 오프셋과 연애를 시작한 해인 2017년 초에 브루노 마스의 소속사이기도 한 애틀랜틱 레코드라는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2017년 6월 그 유명한 메인스트림 데뷔 싱글 보닥 옐로우를 발매하게 되는데, 당시 보닥 옐로우는 노린 힐이라는 1998년의 가수 이후로 빌보드 핫백 3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첫 번째 여성 래퍼로 만들어주기도 했어. 이후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카디가 참여하는 곡마다 모두 히트를 치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곧 사라질 여성 래퍼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는 그녀는 MTV 어워드에서 오프셋에게 프로포즈하라는 힌트를 줬고, 그해 11월 오프셋이 무대에서 정말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둘은 약혼을 하게 되는데,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넘치는 이들의 깨분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해. 오프셋은 프로포즈를 하고 2달도 되지 않았던 때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악몽을 카디에게 제대로 선물하는데, 오프셋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면서 다른 같이 있는 영상이 유출되고, 이때 오프셋이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이에 카디는 2018년 1월 초에 모든 관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오프셋 쉴드 치는 내용을 올리지.
그리고 며칠 뒤 오프셋은 자신의 목 뒤에 카디비 타투를 새겼다고 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여자와의 바람 영상이 유출되면서 이때는 카디도 부정할 수 없었는지 며칠 뒤에 있었던 자신의 공연에서 오프셋을 저격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헤어지라는 팬들과 싸우다가 며칠 뒤에 오프셋 실드 치는 트윗을 올리기도 해. 이랬다 저랬다 정말 알 수 없는 여자 마음이다. 2번씩이나. 그녀의 사랑은 진흙탕이었지만 음악적으로는 보당 옐로우가 성공하면서 2018년은 카디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때부터 카디비는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작업, 공연들을 하게 돼. 1월에는 브루노 마스의 피네스의 피처링에 참여하게 되고, 4월에는 그녀의 스튜디오 데뷔 앨범인 인베이전 오브 프라이버시를 발표하면서 상업적 성과뿐 아니라 래퍼로서 음악성도 인정받았거든? 근데 이 앨범이 발표되기 전인 3월에 오프셋을 저격하는 듯한 곡인 조심해를 발표했는데, 다음 달엔 SNL에 출연해서 임신 사실을 공개하게 돼. 종잡을 수 없다 이들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언니네. 사랑도 불같이 하고 물 들어올 때 노도 졌고. 무튼 당시 오프셋에게는 이미 3명의 엄마가 각기 다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카디도 베이비마마로 불릴 것을 팬들은 우려했는데, 여기 카디는 프로포즈 전인 2017년 9월에 이미 법적 부부가 됐다며 결혼 증명서를 올리기도 하고, 이건 TMZ에도 보도된 내용이야. 그해 7월 네 번째 싱글 I Like It이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철 멘탈을 갖지 않고서야 이 언니는 현타도 안 오나 봐. 그리고 이어서 마룬5와의 협업인 Girls Like You도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나서 2018년 7월 드디어 카디의 보석 컬처가 태어나.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반년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 보석 같은 존재인 딸도 낳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녀의 사랑도 안정되어 가나 했는데, 그건 깨북 커플이 아니지. 뜬금없이 그해 12월에 카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프셋과 헤어졌다고 발표해. 오프셋이 결혼하고 임신 중에 다른 여들과 동시에 해피타임을 즐겼다는 썰이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지만 카디는 결별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 식은 거라고 얘기했다고 해. 근데 만약 동시 해피타임이 사실이라면 약간 카디 보살 느낌? 그런데 오프셋이 카디를 잃은 게 후회됐는지 같은 달 카디 공연 중에 돌아와달라는 깜짝 이벤트를 하지만 오프셋은 카디한테 대차게 까이지. 다음날 오프셋이 남긴 트위터는 웃음벨이기도 한데, 오프셋의 사과 공세에 카디는 금세 또 마음이 녹았는지 2019년 2월 제6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 최우수 랩 앨범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래퍼가 되거든? 카디가 수상 소감을 전할 때 그 옆에 오프셋도 같이 올라갔다지? 알고 보니까 그동안 오프셋이 카디한테 구하기 힘든 버킨백을 2개나 안겨줬대고, 얼마 뒤에 카디는 자기 허벅지 뒤에 오프셋 이름을 타투로 새기기도 했대. 역시 사랑은 돈을 살 수 있는 거였어. 그리고 같은 달엔 브루노 마스와 2번째 협업 싱글도 내고, 5월엔 본인 싱글 프레스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배우로도 데뷔하고, 10월엔 미국판 쇼미더머니로 알려진 리듬앤플로우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지. 그렇게 카디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내면서 오프셋과 드림하우스를 샀다고 인스타에 자랑도 하면서 날이 갈수록 카디의 커리어는 흥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게 돼. 2020년 마더스데이에 오프셋한테 버킨백 2개와 천송이 장미를 선물 받았고, 그 보답이었을까? 파더스데이에 3명의 아이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카디는 정말 오프셋을 사랑했나봐. 이 남자 마성의 매력이라도 지녔나? 같은 해 8월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삼아 화제가 된 메건 더 스텔리언과 협업한 왑이 다시 한번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극찬을 받기도 했어. 그녀의 곡은 승승장구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 그렇지 못했는지 결국 9월엔 카디가 오프셋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오프셋의 불륜 때문이 아닌 더는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에 지쳤다고 했어. 다음날 카디의 생일에 오프셋이 롤스로이스를 선물하게 되고, 약 한 달 만에 이혼 의사 철회를 밝히는데, 이쯤 되면 롤스로이스 받고 싶었던 카디의 주작? 2021년 2월에 발표한 싱글 업 또한 잘 되는데, 벌써 알려진 깨분만 2번째임에도 이고스와 함께한 BET 어워드 무대에서 공연
기간 중에 둘째 임신 소식을 발표해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줬지. 그리고 같은 해 9월 아들 웨이브를 낳았고 2022년은 둘 사이에도 특별한 이슈 없이 지나갔는데 그녀의 음악적 행보는 사람과는 반비례하는지 내놓는 작업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며 위기론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싸우고 이슈가 있어야 잘 되는 빡센 인생 스타일? 2023년 1월 카디는 토크쇼에 출연해서 오프셋이랑 잘 지내보려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6월에 카디와 싸우다 빡친 오프셋이 카디가 다른 남자랑 잤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거든? 이때 카디 반응 내 웃음벨이야. You can accuse me of other things. You know that you are guilty. Listen, don't pay attention to that country man, y'all. 그러고 한 달 뒤에 둘이 같이 젤러시라는 곡을 냈어. 진짜 뭐지 이 둘? 결국 현타가 시게 왔는지 몇 달 뒤에 너무 지쳐 내 자신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카디는 현타를 이겨내서 메건 더 스털리언과 두 번째 협업고 봉고스를 내고 어린이 영화 베이비 샤크 빅 무비에 목소리 출연도 하는 등 커리어는 계속 쌓아나갔어. 같은 해 12월엔 진짜 끝인가? 생각하게 만든 이스타 라방을 하며 진실이 뭔지 알고 싶지 않고 그저 난 싱글이다 말했는데 며칠 안 가 이 댕댕이 베이비는 매번 날 갖고 노는 게 재밌는가 보다면서 지겹다고 폭발해버리는 등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들의 헤어짐은 그냥 습관인가 생각될 쯤 아니나 다를까 뉴이어 전날에 클럽 행사에서 만난 둘은 여러 번의 해피타임을 즐겼다고 고백하면서 하룻밤으로 재결합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없고 싸우고 차단하고 연락 안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1월에 말했는데 3월에 오프셋이 감독한 뮤직비디오 Like What을 발표하고 이후 농구장 데이트도 포착되면서 재결합하나 했는데 말이야. 두둥! 7월 31일에 오프셋과 두 번째 이혼 소송을 한다고 발표했어. 그리고 진짜 당황스러운 건 말이야. 이혼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셋째 임신했다고 발표함. 뭐냐 진짜 이 둘. 영상 준비하면서 크크크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끝판왕이 남았거든. 결국 9월에 셋째 딸을 품에 안고도 서로를 저격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카디가 셋째 임신 기간 동안 다른 남자랑 잤다고 폭로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오프셋이 그저 욱한 마음에 저지른 해프닝이었을까? 정답은 카디가 바로 인정 때려버림. 그동안 오프셋이 수많은 다른 여랑 해피타임 즐기고 돌아다녔던 것보다 난 더 충격적인 것 같은데 아마 오프셋도 그랬지 않았을까 하면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조금 사이다더라고. 그러면서 카디는 너랑 애 낳은 건 후회 안 하고 고맙다 하면서 네 만난 건 후회한다고 말한 후에도 욕받고 캄다운하고 욕받고 캄다운하고를 반복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재결합 소식은 없는 걸 보면 이번엔 진짜인 건가 싶기도 해. 오늘은 카디비의 깨분 역사를 중심으로 그녀의 인생 스토리도 함께 알아봤는데 현대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삶의 열정적인데 웃기기까지 한 이 언니의 노빠꾸 매력에 자꾸 빠져들더라고. 지금은 미뤄진 2집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25년엔 꼭 새 앨범 만나볼 수 있길 바라면서 카디비가 이제 그만 진짜로 오프셋과 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댓글로 제발 헤어져 라고 남겨줘. 영상에 대한 의견을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아. 해외 유명인 이슈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